안녕하십니까. 해운여학원의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로 화촌 인터내셔널 스쿨 기본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로 좀 더 저희가 준비를 충실히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지금 녹화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는 편집 시간이 있기 때문에 편집 없이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시간 정도 제가 기획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대릭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촌국제학교 설명 목차를 한 10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싱가포르형 국제학교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그 중에 화촌국제학교가 무엇이고, 네 번째 화촌국제학교의 기본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아시죠? 이 학교는 보딩스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숙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 화촌국제학교와 과정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7번째는 IB 디플로마가 도대체 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8번째는 화촌국제학교 입학 시험 안내에 대해서 드릴 거고요. 9번째 중요하죠. 학비. 어느 정도의 학비가 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해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해운유학원 진학 컨설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죠? 저희 진이 아빠, 저희 원장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저 대릭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거 약간 포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나온 화면도 양쪽에서 조명이 나오기 때문에 좀 맑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제발 좀 오셨는데 약간 이게 버퍼링이 걸리세요. 진짜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화면 나가는데 깨끗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목소리는 동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다가 전화를 하시면 놀라세요. 유튜브에 계신 분이 왜 거기 계시냐고. 전 말씀드리죠. 전 항상 여기 있었다고. 네, 그런 모습이 대릭쌤입니다. 자, 오늘 싱가포르 유학을 선택한 이유 바로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싱가포르를 가셔야 되냐? 이거 저 맨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사우스 코리아 서울. 비행기 타고 갑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하면 6시간 반 걸립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저기하고는 직항이 한 5번, 시즌 때는 6번까지 뛰었습니다. 홍콩을 들렸다 간다, 어디 들렸다 원스톱을 하시면 더 많은 비행기 편이 있죠. 두 번째, 가까운 거리를 먼저 설명드리고, 세 번째, 안전한 유학. 싱가포르만큼 내 아이를 보내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의 가장 강력 범죄로 취급한 넘버1은 유괴사범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납치를 해서 유괴범이 딸랑딸랑 돈 좀 내세요 이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사형입니다. 어떤 사형? 재판 없이 사형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저 생각해봤습니다. 저 유괴를 해서 얼마를 벌겠다고 사형 내 목숨을 걸고 할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 얘기 왜 나왔냐면, 좀 여담을 말씀드리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조호바로 국경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80년대에 저 말레이시아나 태국 그 범죄자들이 내려와서 싱가포르 공립학교 나온 아이를 잡고 주사를 놓거나 약을 주고 잠들게 해서 트렁크에 가둬서 말레이시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앵벌이를 하는 이 사건이 아주 크게 나와서 지금 돌아가신 이콴유 수상이, 그렇다면 우리는 재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자. 딱 2개 둡니다. 마약사범 그리고 유괴사범. 어떤 누구든 간에 유괴를 해놓고 돈을 요구한 순간 너희들은 2주 안에 형장의 이순을 보내겠다 하고 법을 개정합니다. 말레이시아 범죄자들, 태국 범죄자들 코웃음 쳤죠.
너희들 진짜 사용을 시키겠냐? 아시죠? 똑같은 유괴범이 나와서 유괴를 하다가 어디서 걸렸냐? 이미그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요게 몇 명이 완료됐을까요? 주범이 있었겠죠? 종범도 있었겠죠? 단순하게 운전을 해주시던 분도 있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단순히 운전을 해주신 분까지 2주 안에 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럼 당연히 안전한 나라니까 나는 우리 아이를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학비가 미국의 웬만한 보딩스쿨에 비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러다 비교를 저희가 뭐 필리핀을 비교한다든지 다른 나라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쪽보다는 비쌉니다. 저가 주로 비교하는 쪽은 미국 보딩스쿨이나 아니면 제주국제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주국제학교에서 드는 비용과 싱가포르 국제학교, 화천국제학교에서 드는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내가 제주도로 애를 보내야 될지 싱가포르를 보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명문대 진학률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진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녹화 방송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이런저런 얘기도 좀 말씀드리네요. 자,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화총 그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런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쭉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십니다, 이거. 그래서 저와 누굴까요? 대렉쌤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엄마들, 우리 아빠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시아권 대학 보시면 당연히 홍콩 쪽은 뭐 8개 대학이 있지만 주요 대학, 홍콩대, 홍콩과기대, 뭐 CUHK, 중문대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NUS 합격하고요. NTO, SMU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와세다, 베이징대 합격하고 연세대학교 한양대에 입학을 합니다. 자, 캐나다 대학도 입학을 많이 하고요. 영국 쪽을 제일 많이 입학을 하죠, 아이들이. 중남.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은 우리나라 국내 부모님들 알만한 대학들 기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국내 기준으로 영국 대학교를 저가 한 4가지 티어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어딜까요? 당연히 옥스브리지라 얘기하는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말씀드리죠. 두 번째 티어는 우리가 잘 아는 임페리얼, 그리고 LSE, 런던 정경대, 그리고 UCL까지가 세컨 티어에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 학부모님들 선호도를 보면 서드 티어, 세 번째 티어에 해당되는 학교들이 KCL, 킹스 칼리지라든지 그 다음 에딘버러라든지 워릭 정도가 세 번째 티어에 들어가겠죠. 네 번째 티어는 어디냐? 맨체스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샌 앤드류라든지 에딘버러, 정말 영국 내에서는 탑 티어에 들어가는 학교들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학교들이고 4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대신에 국내 부모님들이 선호도가 스코틀랜드 쪽은 별로 안 좋아하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건 제가 선호도 순위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미국 대학 쪽 보이시는데 저와 한 30위권 들어가는 대학들 정리한 부분입니다. 화총 애들이 가는 학교고요. 뭐 하버드 보이시죠? 한 몇 해 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NYU라든지 노스웨스턴이라든지 다 합격자를 내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리쌤 또 깊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화총국제학교 졸업한 3년, 5년 전치의 결과를 싸그리 모아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아셔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대렉쌤의 코멘트 또 중간에 한번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저희 학생들, 저희가 해연유학원에서 화총국제학교를 보내고 그 학생들 진학 컨설팅에서 보낸 학생들 대학들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올해 기준으로 뭐 홍콩대, 과기대 다 있었죠. NUS, NTU, SMU 다 합격했습니다. 자, SUTD는 저희 학생들은 여기 지원은 잘 안 했습니다. 왜냐? 대부분 40점이 넘었기 때문에 굳이 SUTD까지 갈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와세다 대학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대 떨어졌고요. 한양대 없었습니다. 올해 어디 지원했으면 카이스트 지원했는데 저희가 계속 카이스트 외국인 전형 똥똥똥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솔직히 기대를 했어요. 44점을 받고 정말
뛰어난 학생은 카이스트 지원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그 친구 NUS 약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 따로 뽑습니다. 50명 정도 뽑는데 각 대학, 고등학교라든 각 지역마다 쿼터를 두고 있습니다. 흡사하게 아이비리그를 좀 따라하죠. 그러면 현재 정확하게 카이스트에 들어가 있는 대학, 고등학교, 싱가포르 고등학교 리스트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공립학교 중에 래플스 인스티튜션, 화총 공립학교, ACS 인디펜던트, 샌조셉 인스티튜션. 자, 싱가포르 공립학교가 명단 안에 들어가 있고요. 국제학교의 명단 들어가 있는 학교는 2개입니다. 싱가포르 미국인 학교 사스, 그 다음 UWC. 저가 파악할 때는 대릭샘 내피셜로 들어가 있는 학교들은 대략 그 정도 학교들인데 그래서 올해 UWC 학생한테 밀렸습니다. 저희 학생이. 그러나 올해 저와 반드시 한번 결과 한번 내보려고요. 화총 열릴 때 됐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정도 열릴 때 됐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캐나다 솔직히 저희 한국 학생들 지원은 하지만 토론토 대학 UBC 합격을 하지만 가진 않습니다. 영국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희 학생들 중에서 옥스브리지를 합격을 못했습니다. 화총 아이들이. 대신에 여기 보이시는 UCL이라든지 임페리얼이라든지 킹스 칼리지 요 밑으로는 쭉 합격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내 아이가 영국 쪽에 꿈이 있다 가야겠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 화총 아이들이 SAT 준비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생각할 때 좀 분산하는 걸 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라 화총 국제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미국 대학교를 지원한 케이스는 적어도 대릭샘 학생들은 아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안 될 게 없죠.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싱가포르형 국제학교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아까 저 유튜브 생방송 하다가 잘렸는데 다시 하니까 내가 했는지 좀 착각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아까 카이스트 말씀드렸잖아요. 카이스트에 들어간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에요. 래플스, 화총, ACS 인디펜던트, 샌조셉 공립학교 4개 학교가 대략적 싱가포르에서 명문, 초명문 고등학교라 보시면 돼요. 아, 이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이 4학교야말로 아시아에서 아이비리그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래플스 보이시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아이비리그는 한 해 50명 이상 보내는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화총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옥스브리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입학을 보시면 화총 애들 제일 많습니다. 래플스 애들보다. 근데 ACS 인디펜던트 아까는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B 디플로마 전세계 1등 학교입니다. 요 공립학교가 국제학교 말고요. 공립학교가 전세계 1등입니다. 왜? 450명이 시험 봐서 평균 42점이에요. 이 친구들도 미국, 영국 다 갑니다. 근데 이 두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샌조세 요 순으로 왔는데 싱가포르형 국제학교가 무엇이냐 하면 자, 싱가포르 정부가 2004년도에 오더를 내립니다. 야, 2005년도에 우리가 국제학교를 만들 건데 딱 3개 학교만 만들 거야. 래플스, 화총, ACS 너희들이 국제학교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줄게. 왜? 왜 이 학교에 제안을 했을까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언급한 학교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가려면 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아빠 찬스 있을까요?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조그만 초등 5, 6학년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너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PSA 시험을 보고 공정하게 입학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대릭쌤이 정말 재벌이에요. 진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대릭쌤이 재벌이에요. 우리 아이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키워서 공립학교 오케이 열심히 하자. 정말 소프트웨어 많이 했겠죠.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요 보이는 학교 못 갑니다. 실제로 못 가요. 뭐 뒤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렉쌤이 재벌인데 어떻게 선택할까요? 에이 창피해. 야 저기 못 가는 내가 나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사업을 해. 자 결정하자. 영국 가자. 영국 명문 보딩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 대학 고등학교 명문 학교를 가자 해서 역으로 재밌게 싱가포르 아이들이 그 전에 많이 유학을 합니다. 그래도 어떤 일이 있냐면 대리쌤이 그때 이제 싱가포르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콘도에 보면 이렇게 딱 아파트 라인에 이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뭐 오래 살았는데 계속 물어보면 아 하이 하면서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쳐다봅니다. 아이들 교복을. 자 초등학교도 뭐 실력 차이 있어요. 뭐 동네 학교 보낸데 애도 있고 뭐 안 보낸 데 있기 때문에 쫙 보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지 알죠. 하다가 중학교 올라가는 쯤에 한 1월 초죠. 그때 엘리베이터 타면 재밌는 광경 봅니다. 자 저희 콘도에도 이제 명품 아줌마니 한 분 계셨어요. 그냥 명품 슈 들고 다니고 아이 그냥 서포팅 했는데 그 어머니 딱 타서 눈을 마주치자마자 진짜 고개 하나 못 듭니다. 왜 못 들었을까요? 돈은 많으면 뭐예요? 애가 속된 말대로 명문 중학교에 진학 못했어요. 한 아주머니 계셔요. 아주 똘똘한 게 좀 그런 분들 동네에 계신 작지만 단단하신 분. 아, 그 집 딸이 래플스를 갔어요. 아, 그냥 뭐 그냥 그거 아시죠? 키 작으신 분 좀 이해하실 거예요. 키 약간 크신 분 만나면 절대 턱 밑으로 안 내립니다. 턱 이렇게 쫙 올립니다. 대릭쌤도 이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들죠. 와, 그분이 이 턱이 엘리베이터 찬장에 닿더라고요. 그 정도로 올라갈 만큼 이런 나라예요. 아, 말이 좀 샜는데 그런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어서 조기학을 가니까 많이 뭐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 싱가포르 정부에서 그렇다면 래플스 AC에서 화총 니네들 국제학교 하나 만들어라 하고 오다가 내려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똑같이 래플스가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국제학교 안 만들어. 자, 우리는 빼주세요. 정부에서 그래, 그럼 너 나가. 그럼 그 다음 학교가 어디냐? 샌조셉이죠. 이게 뭐 논란이 있겠지만 뭐 싱가포르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다 동의하십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 학교에 인가를 내준 싱가포르 정부 자금으로 만든 학교가 화총 인터내셔널 스쿨, ACS 인터내셔널 스쿨, 샘 조셉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거죠. 자, 설립 배경이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자, 브라브라 이제 몇 년이에요? 한 15년 정도 지났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재밌게도 성과는 약간 반대로 나오고 있죠. 이게 2020년도 딱 1년치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저 상담 오시면 한 5년치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IB 성적이 38, 37, 35.7이에요. 평균 점수. 근데 여러분들 대렉쌤이 판단할 때는 이거 보실 필요 없어요. 왜? 저희 학생은 어쨌든 40점 목표로 가기 때문에 40점자 비율을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유용합니다. 보시면 31%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저 자료 못 찾겠더라고요. 일단 31% 올려놓은 거고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IB 패스 비율 보시면 100%, 99 이거 의미 없어요. 저희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40점 목표로 가기 때문에 41.5% 줘. 183명 중에서 41.5%가 40점 이상 맞았다라는 거고요. 144명 중에 40%가 40점을 맞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비율이고요. 화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원래 없었어요. 없어서 저희 학생들 진짜 국어라다시피 뭐 코리안 공부를 따로 셀프 토트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제는 작년서부터 계속 코리안 A 반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40점 이상 올라갈 비율이 더 올라갔죠. 자, 요 정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IB 싱가포르 학교 IB 평균 점수인데 보시면 ACS 공립이 41.8%예요. 정말 높은 학교라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UWC는 39점이 올해 쉬웠죠. 2021년도 5월 시험 그 점수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국제학교들이 OFS든 CIS든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거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급드린 싱가포르형 국제학교들은 11월 시험자들이에요. 5월 시험이랑 다릅니다. 평균 점수 모든 게 달라요. 이 부분 뒤에서 잠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화총국제학교란 무엇이냐. 싱가포르형 국제학교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화총국제학교란 무엇인지 물 한 잔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총 패밀리 스쿨 쭉 나옵니다. 화총은 학원명이나 학원 외적인 활동에서 싱가포르 최고의 학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드렸죠. 싱가포르 졸업시험 3% 이내 영재 프로그램 상위 1%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입니다. 실제 맞아요. 래플스 화총 ACS 인디펜던트 6년 프로의 IP 스쿨이라고 그래요. 6년짜리 프로그램은 거의 3% 이내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거의 1%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만 진학이 가능합니다. 그 화총 JC 같은 경우는 전체 순위 1위입니다. 네, 이거 맞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옥스퍼드 대학교 진학한 외국 학교 중에서는 세계적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한 고등학교가 화총 공립학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세운 국제학교란 얘기고요. 자, 요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여담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나라는 솔직히 공립학교 평준화된 지가 오래돼서 학교의 학풍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데 싱가포르 학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교 뭐 래플스, 화총, ACS 세 개를 비교하면 정말 학풍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CCA로 아이들이 뭐 카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CCA 활동을 하는데 실제 이 세 학교 아이들이 국가대표도 하고 청소년 대표도 합니다. 보면 래플스 그 CCL에 끝나고 나서 공원 앞에서 차 타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샌 조셉 아이들입니다.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어떻게 자유분방하냐? 옆에서 뭐 카누를 하는데 그냥 그냥 요 놀이터 노는 아이들 섞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그 다음 ACS 아이들은 공립학교 아이들은 자유롭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줄 서고 안 내려와요. 근데 시간 다 끝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 5시에 끝낸다. 센조셉 아이들은 한 4시 20분이면 슬슬 내려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ACS 애들은 다 자유롭게 끝나고 마무리 훈련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내려오고요. 화총 아이들 아주 특징적입니다. 줄 섭니다. 2열 종례 비슷하게 줄 서서 쭉 내려와서 학교에서 준비한 스쿨버스 타고 내려가고요. ACS 같은 경우는 좀 돈이 많은 집 아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차들이 화려합니다. 화려한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래플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단하죠. 그 자부심은. 그건 실제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의 자부심이에요. 왜? 리콴유 수상, 그리고 지금 이광유 수상, 웬만한 싱가포르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래플스 출신들이 많고 그 다음 많은 게 화총, 그 다음 많은 게 ACS라 보시면 돼요. ACS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다니는 학교들이라 보셔도 되고요. 자, 이런 특징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대신 저희는 국제학교 입학하는 거잖아요. 국제학교인 경우에는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2005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 나오면 되고 80% 이상이 싱가포르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IB 디플로마인 경우에는 선생님 역량의 20% 차지하고 학생 역량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선생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근데 화총이나 센조셉이나 ACS 좋은 결과를 보이는 이유는 대학생이 판단할 땐 선생님 수준이에요. 자, 화총에서 국제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보드진이라고 그러죠. 이사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키워야죠, 학교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학교 선생님, 즉 공립학교 선생님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IB 디플로마를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 점수 잘 낼지 파악을 합니다. 즉 영어 담당 선생님, 최고 선생님, 부장 선생님, 수학, 과학, 부장 선생님들 쫙 파견시켜서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으쌰으쌰해서 아이들 공부시키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어요. 얼마나 잘 가르칠까요? 얼마나 잘 아이들을 관리할까요? 저 보면 IB 디플로마는 스스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생님들이 서포트해서 아이들을 잘 관리하느냐 그 싸움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화총은 우산 선생님들이 포진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 보시죠. 현재 7학년서부터 우리 시골 중학교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고3까지 총 한 800명 정도 있고요. 학급당 정원 한 30명 정도 됩니다. 선생님 비율은 10대 1 정도 됩니다. 자, 저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학교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화총 공립학교에서 파생된 화총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비영리 국제학교라 보시면 돼요. 영리 취급을 안 해요. 아이들한테 받은 등록금이나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다 투입해서 어쨌든 좋은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좀 이 말씀 안 드렸군요. 결국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탄생 배경으로 인해서 이 학교들의 주 학생들은 싱가포르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즉 센조셉 가시면 한 70%가 싱가포르 학생들이고요. 화총 가면 60%가 싱가포르 공립학교 학생들이고 HS는 지금 한 50% 정도 되는데 밑에 학년 내려갈수록 싱가포르 학생들 비율이 좀 더 높아요. 재밌죠? 그 나머지 학생들을 국제학생의 체육이 있기 때문에 갈수록 화총국제학교도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자, 이제 조금 텐션을 낮춰서 화총국제학교 생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초반에 달렸네. 자, 보시면 이게 그 강당이고요. 이 학교 전경이고 뭐 식당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 공부하는 카페테리아, 아이들 공부하는 공간, 아이들 수업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화총국제학교, 화총공립학교 안에 개설되어 있는데 정말 화총학교가 정말 큽니다. 북기띠마의 한 블럭을 차지할 만큼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학교보다 더 큰 학교는 2개밖에 없습니다. NUS, NTU. 됐죠?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뭐 퍼실리티 이론, 운동장들, 수영장들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시면 액티비티를 보시면 양궁이라든지 이 로보틱스라는 거라든지 이 펜싱이라든지 뭐 차이니스 댄스 팀이라든지 여러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원래 화총이라는 학교도 만약에 IB 디플로마에 카스란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런 건 잘 안 해요. 근데 카스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학생들한테 계속 활동을 시키는 게 화총국제학교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저 항상 아이들한테 좀 활동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얘기하는데 많이 안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학생들 축구고요. 여학생들은 농구나 이런 거 좀 많이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거 제가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간 그 화총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에요. 보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죠. 이 행사를 잘 참여할수록 내가 낸 등록금을 찾아 먹는 거예요. 저거 추가한다고 추가 비용 없습니다. 제발 좀 하여튼 저희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편입니다. 꼭 참석하기로. 그리고 그 회의 트립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오버시스 트립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아시면 되고요. 그 커뮤니티도 항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미얀마나 캄보디아 가서 집 짓기도 많이 했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내에서도 뭐 케어홈을 찾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봉사활동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종 국제학교 기숙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보딩스쿨과 기숙사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보딩스쿨이라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만 있는 게 보딩스쿨이고요. 기숙사,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화총은 어디냐? 화총은 보딩스쿨이에요. 화총 인터내셔널 학생만 모여서 학교 내에 붙어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한 21명 학생 7개의 방으로 나눠 쓰고 한 방에 한 3명 정도가 기숙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옛날 자료예요. 현재는 기숙사 규모가 많이 커져서 대략적으로 한 100여 명에서 120명 정도 과정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명이 기숙할 수 있는 방으로 가는데 대부분 한 2인실을 쓰고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여학생과 남학생과는 층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CCTV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거 다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식사 많이 궁금하시죠? 매일 주일과 수업 시간에는 아침 저녁을 제공하고요. 방과 후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메디컬 어시스턴스는 당연히 있고 양호실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우선 양호 선생님 찾아가시면 거기서 뭔가 조치를 취해 줍니다. 당연한 거를 올려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이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이들이 있는 홀이에요. 이것도 홀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처럼 거실 개념으로 쭉 들어오면 이런 홀 거실이 있고 화장실은 같이 씁니다. 대신에 화장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샤워룸과 화장실이 좀 분리되어 있는 형태고 각 방, 이 홀에 3개의 방이 있습니다. 보통 3인이 아니라 2인 정도, 6명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각 방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침대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접으면 개인 책상이 있는데 대부분 아이들 방에서 공부 안 합니다. 이 홀이라든지 학교 식당에 여기 보이신 식당이라든지 공동으로 공부하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쪽으로 가서 아이들이 대부분 공부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운동시설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운동할 수도 있죠. 보시면 식사, 복사, 인쇄, 우편, 전문 세탁, DI 세탁 다 가능하죠. 세탁은 내가 내놓으면 됩니다. 내놓으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아니죠. 관련하신 분들이 세탁을 해서 주시면 저하고 입으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대신에 식사는 저 먹어봤습니다. 저는 맛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맛있는 밥이라 하더라도 기숙사 밥은 맛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왜냐? 그거를 계속 1년 내내 먹으면요. 한 학기 내내 먹으면 당연히 질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저녁 먹고 점심에는 학교에 사 먹는다든지 주말에는 친구들끼리 나가서 시내에 나가서 아니면 어퍼 붓기팀이나 붓기팀 쪽에 나가서 뭐 고기를 사 먹는다든지 외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딜 가도 기숙사 밥은 맛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숙사 내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화청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마다 다르지만 한 3시 만에 끝나서 기숙사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씻고 준비하고 개인 공부를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면 땅 떼달랑 종이 올립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모든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7시면 다 모여서 기숙사 선생님 보는 앞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 참석하셔야 돼요. 안 하면 선생님 내려가자 방으로. 너 왜 안 올라왔니? 이때 말씀드리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기숙사 보딩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관리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공부하죠. 숙제를 하든지 개인 공부를 하는데 그냥 뭐 앉아있기 뭐하니까 아이들 대부분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여쭤보죠. 그 선생님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간혹 정말 간혹 진짜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딴 공부를 한다든지 딴짓을 해서 숙제를 못하게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어떤 일이 있냐면 죄송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연락을 합니다. 기숙사 선생님한테 땡땡땡 학생이 숙제를 안 해옵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왜 안 해올까요? 기숙사 선생님이 그날 전에 확인하겠죠. 땡땡땡아 일로 와봐. 와서 너 학교 이런 선생님 숙제 냈는데 왜 안 했니? 그럼 두 가지예요. 뭐 딴짓 했거나 선생님 저는 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와 이렇게 알려줄게.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래도 대릭쌤 코멘트 좀 솔직한 마음 말씀드리면 참 힘들어요. 아이가 어린 나이에 가서 그 공부를 하기 쉽지도 않고 좀 산만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모님이라든지 저 같은 대릭쌤이 안내 좀 아이들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전에는 중간중간에 갑니다. 가서 아이들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계시냐면 싱가포르에 집을 얻으세요. 뭐 둘째나 다른 애들한테 있다가 주중에는 기숙사에 아이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후에 내가 갈 때가 있다. 그럼 집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아이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집밥도 먹고 집에 쉬다가 또 주일날 저녁 때 정도에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도 있고 아침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셔도 된다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정 안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화총은 6년제예요. 6년제는 뭐냐?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1, 이어 2, 이어 3, 이어 4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두 개 학년은 IBDP로 올라가서 이어 1, IBDP, 이어 2로 나눠져 있다 보시면 돼요. 학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어 1, 우리한테는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겠죠. 자, 보시면 요새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화총은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3월에 시작하죠. 똑같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11월 말에 끝납니다. 저희 나라도 실질적으로는 2월, 12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 학년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중학교 입학하기 전인 학생들, 초등학교 6학년이다. 아니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이다 생각하시면 초등학교 6학년 여기 와 있겠죠. 그러면 조금 정도의 시험을 봐서 파운데이션 합격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중학교 1학년 파운데이션으로 들어갑니다. 6개월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고 같은 이어 1, 7학년 2학기로 메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만약에 지금 중학교 1학년이다. 그래서 올 가을에 시험을 봐야겠다. 시험 보세요. 보시면 내년 1월에 중학교 2학년 파운데이션으로 입학을 하고 그 다음 2학년 2학기로 조인해서 아이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학년, 4학년 때는 특징적이게 MYP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파운데이션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1학년 1월에 들어가냐 6월에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올 가을에 시험을 본다. 그럼 내년 중3 1학기로 들어가겠죠. 난 중3 2학기인데요. 그럼 내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시험 성적이 좋아야겠죠. 왜? 이 학교는 가려 뽑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입학하면 되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상반기 시험을 보면 내년 1학년 1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끝나고 입학하시면 돼요. 이때 입학하시면 됩니다. 자, IB 디플로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초창에 잠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자,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월에 시작해서 5월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 학교는 IB 디플로마를 파이널을 11월에 시험을 보는 학교입니다. 재밌죠? 이 IB 디플로마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11월, 5월 시험 분리되는 거 아는데 현재 우리가 제주 쪽에 가시면 5월 시험을 봅니다. 국제학교들이. NLCS라든지 브럼썸이라든지 다 5월 시험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경기외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외고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사고에 해당되죠? 그 학생들은 11월에 시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좀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IB 디플로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초등학교 과정 PIP라고 그러고요. 중학교 과정 MYP라고 그러고 그 다음 디플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초등학교 1학년 6년 과정이죠. MIP는 7학년에서 10학년 과정 사이에 섞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7학년서부터 10학년까지 얘기하는 화청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IB 디플로마 과정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마지막 서티 과정인데 이 서티픽 과정은 사실상 화청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화청에서는 IB 디플로마만 하셔야 돼요. 대학을 가실 때는 서티 과정으로 해서 대학을 가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리한 거는 IB 디플로마를 하셔야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IB 디플로마 기본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룹 1, 그룹 2, 그룹 3, 4, 5, 6 즉 6개 과정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과목들을 그룹당 하나씩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 3과목을 하이어 레벨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SL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수 시간이 달라집니다. 240시간을 이수를 하는 2년 동안에 150시간을 이수하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러면 나눠서 6개 과목을 이수하고 끝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TOK라는 과목 하나, 그 다음에 익스텐드 에세이라는 에세이나 작성하셔야 되고 카스란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저 앞에서 액티비티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 카스 시간을 채우기 위한 젖땡긴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왜 이걸 집어넣어 놨을까요? 이걸 안 넣으면 아이들 활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넣어서 너가 150시간의 활동을 해야 정말로 내가 IB 디플로마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으로 커야죠. 네. 이 점수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아까 6개 과목을 선택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언어 과목 영어 선택하고 중국어, 수학, 경제, 물리, 화학을 선택했다고 치자고요. 치면 각 과목이 7점 만점입니다. 이 학생은 6.5점 블라블라 맞았다 치면 최종적으로 3점 뭐냐? TOK, 익스텐드 에세이를 합쳐서 3, 2, 1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 3점 맞았다 치면 45점 만점에 38점을 맞은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저희는 항상 100점 만점 기준만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면 등급 1등급이 2등급 기준 가지고 있잖아요. 45점 만점에서 내가 38점 정말 잘하는 점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맨 앞에 보이시는 IB 디플로마, 인터내셔널 A레벨,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P 전형, 미국 학교들. IB 디플로마는 최종 2년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되고요. 인터내셔널 A레벨도 2년 이수하셔야 되고 AP 3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범위가 있고 필수적 6개 과목을 IB 디플로마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A레벨은 자유롭게 3과목 내지 4과목 이수하시면 되는 거고 AP도 내가 원하는 만큼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과목 선택되고 대학들이 이걸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겠죠. 자, 8번째 화천국제학교 입학 시험 안내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시험 일정인데 앞에 부분 다 지났죠. 현재 우리한테 열려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는 9월 15일서부터 18일까지 시험, 10월 5일서부터 7일까지 시험입니다. 자, 온라인 테스트 시험 신청하자고요. 왜? 지금 저가 보면 저희 학생들 준비하는 학생들 꾸준히 준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또 9월 시험 보는 아이들도 있고요. 10월 신청한 아이들도 있는데 오늘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도 화청 마음에 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비용 535불, 한 50만원 정도 나오고요. 여권사본이나 내 성적 증명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대립센터 오시면 저희 실장님이랑 판단을 해서 이 학생이 당장 시험 봐서 시험 볼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보는 거죠. 봐서 내년에 입학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또 일정이 나옵니다. 일정이 나오는데 저 생각에 온라인 테스트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굳이 싱가포르 가서 시험을 볼 일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입학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솔직히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 테스트가 없어서 진짜로 싱가포르 갔습니다. 왔다 갔다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테스트 하면 되거든요. 내년에도 온라인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사려 깊어지고요. 시험 범위 좀 안내해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영어 시험 보시면 제일 큰 게 프리 라이팅 시험인데 200자냐, 250자냐, 350자냐, 500자냐, 500자냐, 600자냐 이게 나눠집니다. 저것만 보면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 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냥 컴프리hension이라든지 문법이나 단어 시험을 같이 보겠죠.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이냐 하면 싱가포르 공립학교 전학년도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보시면 1학년 시험 보면 6학년, 2학년 시험은 중학교 1학년 시험에 보시면 되죠. 자, 나 이것저것 모르겠고 대쌤 나는 화천국제학교 시험을 보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누굽니까? 준비된 교재 안내해 드리고요. 자, 교재 드린다는 어떤 내용이냐면 스스로 공부 한번 해봐라. 비용 나가니까 딱 교재로 공부하고 그 다음 선생님 도저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좀 붙여주십시오 하면 저희 대릭쌤 선생님들 중에서 싱가포르 공립학교 나오신 선생님들 위주로 배치를 해드립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싱가포르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배치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것처럼 시험 범위 안내는 보이시는 화면과 같고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학비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록비 535불, 6,000불, 이건 보증금이고요. 535불, 이거는 입학금입니다. 이거는 환불 불가예요. 그러면 학기마다 금액이 뭐 중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13,000불 정도, 그 다음에 4학년서부터는 15,000불 정도 나오고 잡비가 붙겠죠. 이거를, 그리고 이건 프리 파운데이션 비용입니다. 535불, 6,000불, 267불, 13,107불. 이건 앞에 등록 비용과 거의 엇비슷하죠. 자, 보딩 비용을 보시면 동일하게 적용을 해요. 535불 따로 내시고요. 보증금 6,000불 따로 내셔야 되고, 이건 나갈 때 환불받는 금액이고, 입학금 5,350불을 따로 받죠. 그 다음에 보딩 피는 13,311불, 26,623불 이런 식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자, 보기 쉽게 정리 한번 들어가야죠. 정리 한번 했습니다. 자, 등록비, 학비, 기숙사비, 공토같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증금 6,000불 공이 들어가겠죠. 입학금, 기숙사 들어가면 공이 같이 들어가겠죠. 비용, 중3까지는 13,107불, 13,311불 같이 들어가겠죠. 잡이 블라블라 더했더니 첫 번째 학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증금, 입학금 포함해서 56,604불 정도 나옵니다. 50,000불, 싱가포르 달러 50,000불이니까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4,500불 정도 들어가겠죠. 첫 번째 학기에는. 그럼 두 번째, 세컨 세미스터서부터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보시면 그 밑에 걸 보시면 돼요. 빨간색 표시. 26,744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2,300만원, 2,4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저렴하죠? 저희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비교 대상 어디로 정해야 되냐. 이게 제주국제학교가 될 수 있고 싱가포르 내에 있는 UWC가 될 수 있고 미국의 탑 보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국제학교로 내려가셔도 아마 이 정도 비용 나오실 거예요. 이거면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이거보다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제주국제학교 정말 좋아요. 저 반대하는 사람 아니고요. 정말 뛰어난 학교인 거 저 인정합니다. 대신에 국제학교 갔더니 그런 불만은 있어요. 그냥 한국 공립학교더라. 외국 학생 한 명도 없이 그냥 수업 시간에만 영어로 수업을 하지 실질적으로 나와서는 영어 쓸 일이 없다더라 라는 게 실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픽션이죠. 근데 싱가포르 국제학교를 가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 유학을 왔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활용을 해야 되고 중국어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비용을 감안한다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학비인 거는 맞습니다. 옆에 보시는 거는 4학년 고등학교 학비입니다. 보시면 다 이해하셨으니까 28,938불 정도,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하시죠. 자, 이제 학비까지 안내해 드렸고, 그러면 왜 해외 유학을 선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디플로마 여러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대리쌤이 여러분들보다 요만큼 더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요만큼 차이가 여러분들 자녀의 대학교 레벨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10학년 때서부터 관리 들어가죠. 과목 선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학년 때는 IB 디플로마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자, 12학년 올라갑니다. 자, 1학기 때는 IE라든지 목표 다 마무리를 짓고요. 2학기 때 대학 원서 제출합니다. 자, 말씀드렸잖아요. IB 파이널 테스트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입학 원서 마감과 대학교 입학 원서 마감과 IB 파이널 테스트가 겹칩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는 엄마대로서 발 둥둥둥둥둥 구르고 있고 학생대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대학 원서는 내야 뭐 대학을 가는 건데 발 둥둥둥 그 발 둥둥둥둥둥둥 하는 거를 저가 규합을 합니다. 멈추세요. 대릭쌤이 해드릴게요. 이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해 많은 학생들을 물론 하청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대학을 보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진학 컨설팅의 기본 개념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만큼 차이 나는 부분,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찾아서 20% 정도 찾아서 본인의 능력 보여주고요. 자, 보세요. 발 동동동동동동 학생들은 발 동동동동동 그 학생들은 안타깝지만 저합한 한 80%밖에 못 보여줘요. 입학사정관한테. 그러면 내 능력을 다 못 보여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보여줘야죠. 보여주고 최대한 아이의 숨어있는 능력치를 찾아서 20% 정도 올려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대학을 결정하겠죠. 목표한 대학 입학하기, 그 다음 현재 가능한 입학한 매치 세프티로 나눠서 저희가 대학 진학을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걸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에세이라는 부분이 있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학생만의 스토리를 완성을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만의 프로세싱 진행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을 입학을 시킵니다. 이게 저희의 전체적인 화천국제학교 입학에서 마지막까지의 프로세싱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크게 안 드렸냐? 다른 비디오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진학 컨설팅 오시면 저가 정말 목이 터지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맛배기 차원에서 이렇게 화면 정도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뭐 통계 자료인데요. 2021학년도 올해 입학한 자료입니다. 8월 10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홍콩대 22명, 과기대 21명, 중문대 17명, CT대 24명, 난양공대 15명, NUS 17명, 경영대 12명입니다. 대릭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저 학생들 보내려고 많은 노력했습니다. 네. 저한테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화천국제학교 설명이 오늘 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했다가 녹화 방송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유학원 비용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화천국제학교나 어디죠? 국제학교를 입학을 신청하는 유학원 비용 중에 시험을 신청하실 때 30만 원 납부하십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학교 안내하면 30만 원이고요. 학생 비자 안내는 30만 원이에요. 총 9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합니다. 어떤 분들 말씀하세요. 비용 안 받고 진행할 수는 없냐고. 자, 비용 안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질이 떨어지겠죠.
질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나머지 저가 다 할게요. 안 나면 해주고 저 90만원 비용 안 내면 안 될까요? 하시는데 정말 저 비용보다 정말 저 작은 비용 내시고 대릭쌤의 안내를 받고 온전히 키워서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자, 이만 대릭쌤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보이시는 화면대로 저희 유학원 연락을 주시면 저와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디오 시청하신 분들 개별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그 아이에 맞게끔 개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